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웃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한 불교계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30개 불교 주요 종단들의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재난구호를 위한 성금을 전달하는 등 어려운 순간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불교계가 코로나19로 결식 위기에 놓인 홀몸 어르신들에게 대체식을 제공하고 지역 의료진에게 도시락 등 후원 물품을 전달하는 등 자비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법회 중단과 참배의 감소로 사찰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조계종이 불교 정신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사회적 기업 육성에 속도를 내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 마련에 나섰습니다. 제21대 총선 기획 리포트 15번째 순서에서는 대구의 정치 1번지로 여야 4선 중진 의원들 간의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대구 수성갑으로 가봅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부처님을 희화한 티셔츠가 판매되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청년회가 가로세로 연구소에 출연한 4.15 총선 후보자들과 미래통합당에게 종교 편향 행위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웃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한 불교계 기부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30개 불교 주요 종단들의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재난 구호를 위한 성금을 전달하는 등 어려운 순간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국민적인 노력에 동참했습니다. 불교종단협은 재난구호 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릿지 재해구호협회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기금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조계종을 비롯한 협회의 30개 회원종단의 정성을 모아 마련했습니다. 물결치는 언덕을 같이 헤쳐나가자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 불교계는 한마음 한뜻으로 뜻을 모아가지고 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를 간절히 부처님 전에 서원하면서 구호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종단협은 지난 4월 강원도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희망 브릿지에 3천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작년에도 정말 우리 불교계가 다 모여서 성금을 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었고요. 또 올해는 또 전 세계적인 이런 재난인데 또 큰 돈을 모아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성금 전달식엔 종단협 상임이사 겸 조계종 사회부장을 맡고 있는 덕조 스님과 종단협 사무처장 진경 스님이 참석했습니다. 송피로 희망브릿지 회장은 이 자리에서 희망브릿지가 전국 규모의 민간 모금 기관인 만큼 불교계가 이 사진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불교 종단이 저희 구호협회 이사로 활동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이제 계기로 해서 이제 끊어졌지만 혹시 좀 상의하셔가지고 이사진으로 좀 참여해 주셨으면 이렇게 좀 바람입니다. 혹시 지금 이사가 아니시더라도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은 참고로 해서 이제 앞으로 구호 정책이나 방침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회장의 이 같은 제안에 종단협은 차기 이사회 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불교종단협은 오는 30일을 기점으로 전국 15,000여 사찰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발언하는 기도 정진을 실시합니다. 4월 30일 날 이날부터는 저희들이 코로나19 환자들의 쾌유와 국난 극복을 위한 특별 기도가 한 달 동안 이어져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들고 지쳐가고 있는 요즘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불교계의 정성과 자비정신이 다시 일어서게 하는 큰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불교계 복지시설인 부산 용호 종합사회복지관이 코로나19로 인해 무료급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홀몸 어르신들에게
긴급 대체식을 제공했습니다. 용호복지관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복지관이 휴관함에 따라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어르신과 장애인 250여 명에게 쌀과 밀가루, 계란 등 일주일분의 대체식을 전달했습니다. 부산 남구청도 어제 마스크와 대체식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봄이니까 꽃구경도 가시고 좋은 계절에 관광도 가시고 그런 좋은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용호복지관은 지난 2월 20일부터 매주 월요일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일주일 분량의 대체식을 배부해 오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사찰과 신행단체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지역 의료진과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온정을 전했습니다. 광주 문빈정사와 자비신행회는 자비신행회 나눔홀에서 코로나19 물품 전달식을 열고 임택 광주 동구청장에게 후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 물품은 광주 문빈정사가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방제 업무를 맡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 만든 도시락 300개와 자비신행회가 지역 아동센터와 아동양육시설 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과일 간식컵 300개입니다. 문빈정사 주지 석장 스님은 위험을 감내하며 일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의료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또한 사찰들이 내는 분담금 급감 등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원행스님 체제 제36대 집행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교 정신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사회적 기업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 마련에 나섰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던 지난달 초, 조계종 전국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종단을 향해 분담금을 낮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산문 폐쇄 조치 등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찰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보다 더욱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병만 원료 결식부터라든가 코로나에 이제 어떤 지원하는 그 방안도 저희가 동참을 하고자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교구본사의 이제 분담금 부담을 좀 이렇게 줄여주는 부분이. 조계종 사업부장 주혜 스님은 코로나19 사태로 분담금에 의한 종단 운영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불교계 사회적 기업 지원 단체인 사람과 사회적 경제와 함께 수익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자비하나님 등 불교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불교 경제 공동체를 조성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승려 복지 등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사와 지역 거점 사찰을 중심으로 사찰 지역 공동체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한 사업의 이익은 다시 본사의 승려 복지나 종단 정책 사업의 기금에 일조할 것입니다. 개신교는 정부의 사회적 경제 추진 초창기부터, 천주교는 교구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불교계 사회적 기업을 규모면에서 크게 웃돕니다. 하지만 주혜 스님은 불교의 정신문화 콘텐츠는 시대적 트렌드와 맞기에 경쟁력이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불교는 다른 종교보다도 콘텐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불교의 정신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한 불교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포교를 코로나19는 사찰 분담금에 의존하는 종단 운영이 언제든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불교 사회적 기업 육성이 사찰 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사회에 불교의 가치를 알리는 또 다른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제21대 총선 기획 리포트. 오늘은 15번째 순서로 대구 수성갑으로 가보겠습니다. 대구의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수성갑 선거구는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이른바 자객공천을 받은 미래통합당 주호영 후보가 양강구도를 이루며 맞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이번에 당선되면 5선 고지에 오르면서 당내 탄탄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대구 BBS 박명환 기자입니다. 수성갑 기호 1번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기도 군포에서 내리 3선을 한 뒤 4년 전 수성갑에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꺾고 4선에 성공하면서 보수의 텃밭 대구에 진보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역임한 김 후보는 힘있는 여당 후보라는 점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선되면 대권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큰 인물론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에 추경 1조 추가 확보에도 보여지듯이 그리고 당당하게 힘있는 여당 중진 그러면서 대구의 정치를 쪼무레기 정치가 아니라 큰 정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인물 김부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부겸 후보에 맞선 기호 2번 주호영 미래통합당 후보. 바로 옆 선거구인 수성을 지역에서 내리 4선을 한 대구 최다선 의원으로 김 후보를 꺾기 위해 이른바 자객공천을 받아 보수 텃밭 탈환에 나섰습니다. 주 후보는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지역의 보수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또 당내 최다선인 5선 고지에 올라 당권과 대권 도전을 모색하겠다며 김부겸 후보의 인물론에도 맞불을 놓았습니다. 김부겸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이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추종할 뿐만 아니라 바른 소리 한번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수성구에서 김부겸을 찍어준다는 말은 문재인 지난 3년 잘했으니까 계속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후보 모두 지역 발전을 위한 굵직한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부겸 후보는 청년 공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수성구 성동과 경산 정평동 일대에 미래산업과 교육, 문화, 주거를 결합한 청년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젊은이가 떠나는 대구가 아니라 돌아오는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청년 신도시 2조 프로젝트를 내놓았습니다. 수성구 성동 일대에 젊은이들의 주거시설, 미래산업 단지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주호영 후보는 부동산 관련 공약을 앞으로 내세웠습니다.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종상향을 통해 노후 단독주택 지역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투기과열 지역은 김부겸 후보가 장관으로 있을 때 그 정권에서 정부에서 했던 것이거든요. 수성구 부동산 투기과열 지역 해제, 그다음에 황금동, 범어동, 만촌동의 단독주택 지역 종상향. 두 후보 모두 현역 의원으로 탄탄한 조직력을 갖고 있고 최근 각종 여론조사도 오차 범위 안의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 밖에 친박신당 곽성문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고 국가혁명 배당금당 박청정 후보는 매달 150만 원의 배당금 지급 등을 내걸고 득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5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여야의 두 중견 정치인을 두고 수성갑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명환입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부처님을 희화한 티셔츠가 판매돼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대한불교 청년회가 가로세로 연구소에 출연한 4.15 총선 후보자들과 미래통합당에게 종교 편향 행위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대한불교 청년회는 가로세로 연구소에 출연한 것으로 파악된 야당 후보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 부처님을 전쟁과 무기로 패러디한 제품을 상품화해 불교를 모독한 가로세로 연구소의 행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불청은 이와 함께 미래통합당에도 공개 질의서를 보내 불교 모독 티셔츠 판매 중지와 사과를 해달라는 불교계 요구에 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가로세로 연구소의 자세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가로세로 연구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부 당국이 확인되지 않은 불상의 발사체라고 표현한 것을 패러디해 부처님 형상을 그려넣은 이른바 불상 티셔츠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해 불교를 모독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치러진 21대 총선 사전투표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유권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본투표에서도 감염 예방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들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최선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사상 처음으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적용해 치러지고 있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부는 본투표는 사전투표 때보다 훨씬 많은 14,300여 개의 투표소가 설치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접촉이 오히려 줄어들 걸로 내다보고 있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선관위와 협조해서 본투표 시에도 이런 감염병 예방 수칙이 준수될 수 있게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는 사전투표 때와 같습니다. 다만 전국 어느 곳에서나 투표가 가능했던 사전투표와 달리 거주지의 지정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투표장에 들어가기 전 모든 유권자는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 측정을 받아야 하고 소독제로 손을 닦아야 합니다. 현장 발열 검사에서 체온이 37.5도가 넘는 유권자는 이렇게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상이 없을 경우 나눠준 일회용 비닐 장갑을 낀 채로 투표장에 입장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받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마스크를 안 쓰고 오셨다고 해도 투표를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마스크 착용은 그 코로나 확산 예방과 나의 안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당부드리는 것이기에 꼭 마스크를 쓰고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부는 특히 의심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 유권자들에게도 투표기를 열어줬습니다. 대상은 지난 1일부터 선거 전날인 오늘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선거 당일 의심 증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투표장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일반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게 되며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끝낸 후인 오후 6시 이후에 투표를 하게 되지만 법으로 정해진 투표 시간인 6시 전까지는 반드시 투표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외출 시간은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이며 투표소까지는 도보나 개인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고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전담 인력을 배치해 2차 감염을 예방하고 일반 유권자와 자가격리자들을 최대한 분리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전통놀이나 세시풍속 등 수천 년에 걸쳐 완성되어 온 우리의 무형유산들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선조들만의 삶과 희로애락, 역경을 극복해내는 지혜가 녹아있는 소중한 보고인데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일상이 지쳐가는 요즘 국립무형유산원이 우리의 무형유산들을 영상으로 공개해 안방에서 다채로운 문화체험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묵직하면서도 변화무쌍한 검은고 가락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6호 한갑등류 검은고 산조. 13분 분량의 검은고 산조 공연 영상이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에 펼쳐집니다. 1등 세악수 통양로 봉배졸룡 검은고 연주에 판소리 적벽가의 세타령 대목. 한갑등류 검은고와 함께 우리 검은고 민속악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신쾌동류 검은고 병창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소리를 한다는 점에서 가야금 병창을 떠올리기 쉽지만 국내 유일의 검은고 병창이기에 구분여의 영상이 길지가 않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이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지쳐가는 국민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유산원 홈페이지에 휴 무형유산 코너를 만들어 쉽게 접하기 힘든 우리 소중한 무형유산의 영상 콘텐츠들을 선보인 것입니다. 국민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나 외출 자제 등으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좀 편안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그 집안이나 내부에서 이런 영상을 보고 또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였습니다. 4월 13일 검은고를 시작으로 6월 22일까지 매주 우리 민족의 삶이 녹아있는 다양한 무형유산 영상들이 오를 예정입니다. 그동안 국립무형유산원의 기록화 사업이나 유산원 공연 등에 제작된 영상 콘텐츠들이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잠시나마 유안거리가 되는 순간입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무형유산을 보시면서 국민들이 무형유산에 대한 이해와 향유를 통해서 무형유산이 이런 게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시고 좀 더 즐기시면서 무형유산을 보셨으면 합니다. 감염병에 바깥 출입이 막힌 요즘 소중한 민족유산들과의 온라인 봄나들이가 색다른 경험입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박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어제 조계종 제6교구 본사 공주 마곡사를 방문해 주지 원경 스님 등과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불교계가 대중법회 전면 취소와 행사 연기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모두가 어렵고 힘들겠지만 지금의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불교계가 정부와 함께 꾸준히 노력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매년 봄마다 열리는 문화유산 축제, 궁중문화축전과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종묘대제가 올해는 가을에 열립니다. 문화재청은 코로나19로 한 차례 연기한 올해 궁중문화축전을 9월에서 10월에 열고 종묘대제는 봄에 봉행하지 않고 11월 7일 추양대제로 일원하에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문화예술관광업계와 종사자들의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각종 지원에 나섭니다. 경기도는 긴급활동 지원, 취약 근로자 보호, 공공시설 입주단체 임대료, 사용료 감면 등 3개 분야에 총 103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형 문화 뉴딜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불교계는 유례없는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등 이른바 비대면 매체를 활용한 포교와 신행 활동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작점에서 불교계는 새로운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겁니다. 이상으로 4월 14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